오늘 주제가 도발적이죠. 깔깔 나는 프롬프트를 날로 먹어요 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 공유 발표를 발표를 하고 있는 DX랩의 조민혁입니다. 네스트방에서는 스크립트냥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고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공유의 의미가 좀 더 클 것 같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LM 다시 보기 파트인데요. 이거 제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헷갈렸던 내용이에요. LLM을 잘 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니까 조금 더 좋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쪽에 전공자도 아니고 AI 쪽도 잘 몰라요. 그냥 응용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거에 위주로 관심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공부하고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LLM이 자아가 있는 인공지능인가? 사람 같은 건가요? 이 주제고요. 두 번째는 LLM을 쓰다 보면 막 맥락맥락 그래요. 이제 이게 뭐지?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LLM이 자아가 있음, LLM 뭐임?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LLM은 확률적으로 동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주어진 텍스트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위치할 단어가 뭐냐 이런 걸 확률적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걸 엄청 기깔나게 잘하면 이제 자아가 있고 마치 내면 세계가 있는 인공지능 같아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게 뭔가 자아가 있는 인공지능이냐 사람 같은 거냐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개인적으로 짚고 넘어가니까 좀 더 다루기가 편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인간 같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쩌는 다음 낱말 생성기였구나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LM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그럼 이제 쓰다 보면 맥락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맥락이 뭘까요? 뭔가 대화하는 서로가 막 스테이트가 있고 얘도 있고 나도 있고 그 상태에서 내가 말을 하면 얘가 그 위에서 사고하고 이러는 걸까요? 처음에 챗GPT 사용할 때 이제 맥락을 이해하고 대답해준다. 교수님들이나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를 강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요청을 넣으면 그에 따른 결과값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대강 함수 같은 거죠. 처음에 요청을 하면은 뭐라고 답을 줬겠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뭐라고 합니다. 그때 LLM이 받는 내용은 추가된 내용만이 아니라 이전 전체 내용 플러스 방금 제가 친 거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서는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온다. 그러니까 인풋이 엄청 중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하면 자아가 있는 건가 했는데 다음 낱말 생성이네. 맥락을 이해하나 했더니 이거 그냥 다시 놓는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저는 좀 재정리가 필요했을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는 나쁜 컨텍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한데요. 나쁜 컨텍스트가 뭘까요? 저는 답을 내는데 쓸데없는 내용이 섞인 게 나쁜 컨텍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이 얘기하면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도 필요한 거였지 않았을까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PPT 화면에서는 한 절반 정도가 주황 색깔은 필요 없고 노란 색깔 2개 정도가 필요한 컨텍스트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 하시죠. 리액트 컴포넌트 만들어줘. 이거 뷰로도 가능해? 근데 저 코드에서 에러가 나.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그거. 그 버그 해결됐어. 이제 상태 관리 추가해줘. 아니 이거 왜 이래? 이 시점에서 처음에
리액트 컴포넌트에 대한 게 만약에 200줄이 답변이 왔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뷰 예제에 대한 게 150줄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 관련 대화가 한 100줄 정도 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저 코드, 그 버그는 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더라. 다들 겪어보신 이야기겠죠. 결국은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맥락만 구성되는 게 좋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뭔가 길어지고 있으면 뭔가 잘못돼가고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다시 하죠. 그래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하다 보면 찝찝함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인식하면 뭔가 불필요한 컨텍스트가 섞인 느낌이 들면 정제된 컨텍스트만 남기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지죠. 그 탄도학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각도가 1도만 어긋나도 이제 긴 거리에서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컨텍스트 탄도학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내 의도에 따른 정제된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LLM을 잘 쓰는 단계는 이렇습니다. 먼저 1단계, 맥락이 뭔지 알고 아무튼 맥락 중요한 것 같다 라고 해서 뭔가 잘하려고 하는 거죠. 2단계, 좀 더 발전하면 이 답을 얻는 데 있어서 이제 막 이게 필요한가? 생각하면서 프롬프트를 필요한 만큼 상세하게 막 쓰는 겁니다. 잘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2단계부터가 되게 고됩니다. 이게 무슨 대장문 시대인가 싶을 정도로 비슷한 프롬프트를 하루에 막 10번씩 써요. 그러다 현타도 느끼고요. 이제 그 다음 가면 이제 엄청나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짓을 이미 많이 한 상태입니다. 3단계인가.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같은 감정을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짱구를 굴립니다. 이거 어떻게 날로 먹을 방법이 없나? 네, 그래서 근데 방법은 없어요. 프롬프트를 필요한 만큼 상세하게 잘 써야 돼요. 근데 이제 LLM이 대신해주면 안 돼요?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태까지 수동으로 했던 피드백 루프를 돌렸다고 하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는 자동으로 피드백 루프를 돌리는 겁니다. 코드 레벨에서 LLM을 호출할 수도 있고요. 클로드 코드에서 뭔가 서브 에이전트나 플랜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윗단계가 아마 또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죠. 이미 알고 계시죠?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된다. 그리고 팀원한테 태스크 할당해 주듯이 이해할 수 있게 적당히 상세하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러면 차라리 코드 짜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싶어지죠. 이제 이 발표에 약간 과장된 주제인 날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초안 작성은 LLM한테 맡기고 디테일을 약간 혹은 대폭 수정해서 날로 먹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신경 쓰는 거긴 한데요. 그래도 직접 쓰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힘들 거예요. 네, 제가 원하는 걸 알고 있을 때, 그리고 형식이 정해져 있을 때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참고해라. 그리고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굳이 내가 항목을 다 열거하지 않아도 이거 PRD 좀 만들어봐. IA 좀 작성해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레퍼런스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의 URL을 제공해서 이거 보고 뭐 좀 해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형식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결과물은 안다고 하면 열심히 설명해서 이걸 뭐라고 하지? 이런 식으로 뭔가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걸 모르겠어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생각은 있는데 이걸 내가 원하는 건가 싶고 뭔가 혼돈혼돈한 상황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러프하게 있는 대로 설명하고 토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화를 좀 정리를 해봐. 뭐라고 해? 그리고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어떤 접근 방법이나 용어 같은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 단계에서는 사실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컨텍스트가 배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린 질문으로 막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아마 다들 흔하게 접하셨던 맥락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조금 더 실무적인 상황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시인데요. A 컴포넌트를 이번에 새로 제작한 B 컴포넌트로 모두 교체하려고 합니다. 컴포넌트 자체는 약간의 복잡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속성명 같은 게 달라졌거나 추가된 프롭스가 있거나 뭐 이런 거죠. 이때 첫 번째 방법이 왼쪽 화면에 한 줄짜리 프롬프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오른쪽 화면에 주황색 라인이 제외한 5줄짜리 방법입니다. 네, 사실 저 작업이 매끄럽고 안전하게 되려면 생각보다 많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암묵지가 많은 요청이어서 그런데요. 당연히 암묵지에 대한 해결이 없는 왼쪽 케이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잘 안 됩니다. 네, 이런 패턴으로 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빠졌잖아. 아니 이러면서 이제 누군가는 이러죠. 아 아직 LLM은 역시 멀었어. 이런 얘기 하시죠. 다시 돌아가세요. 그렇다면 오른쪽 방법은 뭐가 좀 그렇게 다를까요? 그리고 오른쪽 방법으로 하면은 뭐가 다르고 어떤 게 핵심일까요? 오른쪽 방법은 이겁니다. 한 줄 정도의 프롬프트 작성해서 100줄 이상의 내가 원하는 컨텍스트를 뽑아내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정제된 컨텍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해서 100줄짜리, 330줄짜리 뽑았고 실제로 타이핑한 거는 3줄에서 4줄이죠. 네. 만약에 이 335줄 정도를 제가 타이핑을 다 쳤다면 매우 곤란한 일입니다. 하지만 4줄 정도 쳤으면 할만하죠. 네, 여기서 뭐가 필요했고 제가 뭘 한 걸까요?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 저것도 빠그라져서 돌겠네. 뭐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거죠. LLM의 특성상 대강 해줘라고 요청해버리면 암묵지를 충분히 해결하지 않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암묵지를 해결하는 프롬프트에 넣는다고 해도 하나로 돌리냐, 나눠서 돌리느냐의 차이가 되게 큽니다. 나눠서 돌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도를 나눠서 내가 의도한 컨텍스트를 뽑았던 거죠. 그래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번의 프롬프트 모두가 제가 원하는 정제된 컨텍스트를 추출하는 데 쓰여진 거고요. 그리고 그 정제된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매우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4줄의 타이핑만을 비슷한 내용으로 이건 한번 생각해 보기인데요. 프롬프트 100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프롬프트를 50줄 쪼개서 2번에 걸쳐서 사용하는 것과 100줄짜리 한 번에 사용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대충 이런 겁니다. 작업하고 그 작업에 대한 결과를 감독하는. 자, 그러면 결론만 얘기 드리면 1번의 경우는 굉장히 별로입니다. 지가 작업하고 지가 감독하니까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해야 할까요? 2번의 경우는 작업하는 게 한 번 돌고 그 뒤에 감독하는 게 한 번 돌아서 사실상 완전히 별도의 맥락입니다. 당연히 1번보다 훨씬 더 매우 깐깐하게 감독하고 그 결과를 내줍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의 총합이 같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는 분리해서 돌려야지 훨씬 더 좋더라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은 피드백 루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패턴들 다들 겪어보셨죠? 요청을 하고 답변이 왔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이건 챙겨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사실은 수동으로 우리는 피드백 루프를 주고 있었죠. 그래서 피드백 루프가 뭐냐라고 하면 심플한데요. 이거 틀렸다 다시 해라 라고 하는 피드백을 주는 거죠. 님 이거 틀렸어요 다시 하세요. 님 이거 이렇게 에러나요 다시 하세요. 그리고 일 다시 시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치라고. 이렇게 돌렸더니 결과가 문제 해결에 가까워지더라. 굉장히 유의미하더라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서브 에이전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 건데요. 대략적인 플로우는 이렇습니다. 유저가 작업 요청을 하고 메인 세션이 그걸 받고 메인 세션이 에이전트한테 작업을 할당하고 결과를 반환하고 그 결과 반환한 걸 메인 세션이 보고 뭘 할지 결정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서브 에이전트가 결과를 반환한 거에서 만약에 작업 다시 해야 될 듯? 이거 에러남 이렇게? 라고 하면 실제로 그 작업한 에이전트를 다시 호출해서 이거 이렇게 틀렸단다 다시 해라 라는 식으로 다시 돌리는 거죠. 서브 에이전트의 이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한번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완전 독립적인 작업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인스트럭션 지시사항이 몇 줄이 안 된다고 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냥 클로드 MD 안에 통째로 다 있어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각각의 A랑 B 작업이 수백 줄 혹은 1000줄 이상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에 있는 파일이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컨텍스트 윈도우에 대한 압박도 생기고 A 작업을 할 때는 B가 문제고 B 작업을 할 때는 A가 문제고 그래서 불필요한 인스트럭션 자체가 끼어 있으니까요. 할루시네이션이 증가할 확률도 더 높아지고요. 아무튼 좋지 않은 상황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임플리멘터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리뷰어 하나 만들고요. 임플리멘터에는 구현에 관련된 프롬프트 등이 잔뜩 있을 거고요. 리뷰어는 리뷰하는 데 필요한 것들 위주로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에 어떤 식으로 값을 반환할 때 할지 그 메시지 타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리뷰어가 임플리멘터를 직접 호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메인한테 주는 거고 메인이 그걸 읽고 야 너 이거 이래서 틀렸대 다시 해 라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임플리멘터 한 개에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리뷰어 3개를 별도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리뷰어가 의견을 남기면 메인이 그걸 읽고 야 너 이거 틀렸단다 다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대충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임플리멘터가 약간 불쌍하죠. 어쨌든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다시 하게 해서 피드백 루프를 돌리고 문제 해결에 가까워집니다. 아주 굉장히 유의미하게 가까워져요.
이제 잠깐 클로드 코드 쪽 플랜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볼 건데요. 클로드 코드에서는 미리 정해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매우 좋은 기능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위해서 툴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막 미리 만들어 놓고요. 저장해 놓고 그걸 파이프라인이라고 제가 이름 지은 거에다가 담아 놓고 그거를 원샷 프롬프트를 뽑는 툴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는 제가 스펙만 기재해주면 이제 스펙 MD를 뽑고 그 다음에 테스트 플랜 MD를 뽑고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 R 단계 작성하고 그거를 충족시키는 걸 피드백 루프로 돌리게 하고 이런 원샷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제 클로드 코드의 플랜 기능을 사용해서 한 1200줄 되는 것들을 이제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 단계 스펙 MD를 작성해라 이 내용으로 라고 하는 거 하면 이제 스펙 MD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만들어진 스펙 MD 문서를 보고 테스트하기 위한 자연어로 테스트 플랜.md 작성해라 라고 하면 또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테스트 플랜 MD를 만족하는 R 단계의 테스트 코드 작성해라 라고 하면 이제 테스트 코드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스펙 MD를 충족하고 테스트 코드를 모두 통과하는 구현시에 작성하고 완료 보고서 작성해라 라고 하면 될 예정이죠. 그래서 이걸 입력하고 복사하면 1200줄 정도가 카피가 되는데요. 그냥 이런 앱이었고요. 이제 그게 잘 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하면서 이제 테스트 코드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날먹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촘촘하게 짜는 프롬프팅을 작성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좀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테스트 코드의 관리 주체가 이제 더 이상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직 필요한 건 상세한 매우 스트릭트한 촘촘한 테스트 코드였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클로드 슬래시 커맨드랑 서브 에이전트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놀다가 그 다음으로 시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단점이 있어요. 1200줄을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이미지 나오죠? 가끔 클로드가 뻗어요. 1200줄 붙여넣기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약간 깝깝한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서브 에이전트가 뭐라 하던데 유튜브에서 나도 이거 잘 써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욕망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처음에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호출을 하게 합니다. 근데 되게 서운한 게 방금 만들었거든요. FE 데브 해가지고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 이제 버튼 컴포넌트 만들라고 하니까 바로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뭔가 구현을 해주길래 이게 서브 에이전트가 도는 거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메인이 도는 거고 그 상황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브 에이전트를 호출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그 찍기. 네, 그리고 서브 에이전트가 서브 에이전트를 호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맨땅에서 실험을 하죠. 그리고 병렬 처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브 에이전트가 서브 에이전트를 호출하는데 병렬로 호출하게. 그리고 서브 에이전트가 서브 에이전트한테 피드백 루프를 주는 것까지 이제 혼자 막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제가 했을 당시에 자료가 별로 없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한 100시간 정도를 갈아 넣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다 하고서 이제 와씨 다 됐다 이랬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힘들 일인가?
진짜 순수하게 한 100시간 정도 갈아놓은 것 같은데 삽질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툴로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요거를 만들었을 때 좀 아쉬웠거든요. 묘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은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요. 관계도를 구성하고 이제 그걸 익스포트하면 클로드 코드 그 설정 파일 있잖아요. 설정 폴더. 그걸 만드는 앱입니다. 그냥 압축시켜서 그냥 압축 툴을 쓰면 되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요거에 성공하고 나서 이걸 제가 프로그래밍 쪽으로 구조화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된 케이스를 그대로 GPT-S를 파가지고 내가 뭔가 요청을 할 텐데 이렇게 만들어봐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조를 정하되 이제 GPT-S에 가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채워줘 라고 하는 방식으로 처음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방식으로 이제 적절한 문구를 삽입하고 조합하는 형태로 이제 변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발전된 형태에서는 이거를 손으로 하는 거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LLM 호출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이제 자연어로서 그냥 채팅창에다가 뭐 기술 스택 넣고서 이거 팀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오른쪽 같은 관계도를 가진 거를 구성을 해줍니다. 네. 사실 이걸 만들다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냥 동화팀 만들어줘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동화 유튜버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동화가 잘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이 워크플로우 단위에서 LLM이 여러 번 돌고 그 포지셔닝을 각각 다르게 잡아서 팀처럼 도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결과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GPT나 클로드에서 간이 채팅 세션 열고서 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달라져요. 그리고 이 동화팀은요, 안전성 검사하는 팀도 있고요, 윤리적인 걸 검토하는 팀도 있고요, 또 일러스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걔를 또 감시하는 피드백 루트를 주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 뽑는데 20분 정도가 걸리고 한 600만 토큰 정도를 소모합니다. 근데 어쨌든 딸깍하면 그냥 저는 슬러시 하고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구름 이야기 치면은 그 동화가 나와요. 그리고 이미지 생성이 바로 가능한 수준의 프롬프트로 나옵니다. 이미지 수율은 한 8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건 사람 손에 좀 타야 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서브 에이전트가 5개 이상 있고 피드백 루트가 있는 워크플로우 경험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경험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야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LLM을 바라보는 가능성이나 이거 되겠어? 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되고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 클로드 팀에서 우리 개발 클로드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는 마케팅 하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됐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한 3분 정도 받아볼 건데 손 들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수라고 하고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처음 이제 LLM한테 작업을 하기 전에 사람 손으로 쓴 프롬프트를
그걸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생성해주는 약간 메타 프롬프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긴 합니다. 네,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처음에 사람이 주는 컨텍스트가 그 완전 명확하게 이렇게 핵심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메타 프롬프팅 과정에서 그 핵심적인 컨텍스트가 흐릿해질 수도 있지 않나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 얘기를. 그 사람이 처음 이렇게 손으로 쓴 프롬프트가 그 핵심이 명확했는데 그런 메타 프롬프팅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흐릿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요 툴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그 처음에 이제 네. 발표해서 그 4줄짜리로 했는데 네네. 이제 그 1200자 네네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처음에 요구사항이 명확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오히려 요구사항이 흐릿해져서 AI가 컨텍스트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그 이유는 지금 요 4줄짜리 프롬프트가 그냥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는 경험적으로 알고 일부는 이론적으로 아는 건데요. 이거 하려면 무조건 뻥나겠는데 라고 하는 이제 경험적인 게 있고요. 그러면 얘가 뻥나던데 이걸 어떻게든 되게 하고 싶은데 그럼 뭘 채워줘야 되지? 라고 하는 암흑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 메모장에 막 쓰고 칠판에 그리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라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거 저 되게 많이 쓰는 프롬프트 패턴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동작하고 잘 돌았던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의도를 가지고 이건 정제된 컨텍스트를 뽑아낸 거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감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보고 이건 좀 별론데 라고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관점이 약하거나 흔들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0점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했던 핵심은 뭐냐면 그 처음 이제 원샷 프롬프트로 이렇게 그 워크플로우가 돌아가는 걸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 그 AI 에이전트 사이에서 그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면은 그 워크플로우를 돌면서 그게 증폭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요즘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핫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만약 이걸 실제로 해보신 분은 그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1200줄을 박았는데 그게 제대로 도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험성이 없었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 여러 아까 그 AI 에이전트 그 워크플로우 이렇게 피드백 루프를 돌아갈 때 네. 만약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할루시네이션을 어떻게 트래킹할 수 있나요? 일단은 중간 체크 포인트 겸 이제 정제된 컨텍스트로서 기능을 하는 MD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플랜, spec.md 그리고 거기에 따른 테스트 코드 그리고 구현체까지 있죠. 그래서 당연히 그거를 검수 안 하고 바로 쓸 수는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주안점을 뒀던 거는 제가 더 어떻게 하면 안 볼 수 있을까? 안정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화를 쓸 수 있을까? 토큰 더 쓰는 건 상관없어. 내가 더 안 보기만 하면 돼. 이런 식의 관점을 주로 가져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토큰 최적화를 고민하자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 중간에 체크 포인트를 다시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약간의 디렉션을 줘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자동화를 미리 해보려고 시도하셨던 분들은 어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고민을 해봤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